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 세 가지 항목 공략해 볼 거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과 직장인의 차이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건 직무 적합도, 직무 관련 태도를 평가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으로서 마인드셋이 돼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책임의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대답은 뭐냐면 직장인과 개인의 차이를 이 책임감, 목표에 따라 움직이는 걸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성적 같은 거죠. 성적이나 뭐 취업 같은 개인의 목표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직장인은 조직의 목표, 기업의 목표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근데 단순하게 직장인이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혹은 기관의 목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사례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신이 책임감 있게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돈 받고 일한 경우겠죠.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학창 시절에 뭐 어떤 역할을 수행한 것보다는 돈 받고 일했을 때 끝까지 책임을 다한 경우를 설명하시던가, 아니면 좋은 건 뭐냐면 나는 이미 이 기관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목표에 따라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은 뭐 자기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나는 이미 학생처럼 나의 개인의 목표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직장,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이 기관의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게 제일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학생과 직장인의 차이는 목표입니다. 학생은 취업, 성적 향상 등 개인의 목표에 따라 움직이고 직장인은 기업의 목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의 목표에 알맞은 자기 개발을 해왔습니다. 전기직으로서 한국철도공사의 목표인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철도 안전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철도 차량의 유지보수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현재는 올해 내로 철도 차량 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직장인으로서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서 항상 조직의 목표에 따라 자기 개발하고 행동하는 조직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예시 들어보셨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학생과 직장인의 차이는 돈 내고 다니는 거 하고 등록금 내고 다니죠. 그리고 돈 받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받은 만큼 책임이 뒤따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아니면 이 기관과 관련해서 책임을 이미 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답변하시면 되고, 만약에 경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뭐 자기 개발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직장 생활 동안에 끝까지 자신의 업무를 책임진 사례, 어려움이 있더라도, 혹은 기업의 목표에 따라서 내가 일했던 기업의 목표에 따라서 움직인 사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 편입니까? 자, 요건 조직 생활에 적합한 태도를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지원자가 조직 생활에 적합한 성향이나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항목인데, 정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 주로 스마트폰 가지고 스트레스 푸시고 술 마시면서 이제 그 스트레스 푸시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뭐 물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노하우나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물어보는 경우, 그다음에 직장 적응력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 해소법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면접관의 스킬입니다. 일종의 이 질문이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물어보고 이 사람이 개인적인 성향인지 아니면은 좀 조직 생활에 적합한 성향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몇십 년 된 질문인데 아직도 쓰고 있는 면접관의 스킬 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혼자 하는 취미 생활을 얘기해서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개인 활동,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에너지를 뺏기고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상승되는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사람들과 같이 하는 취미 활동을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얻는 사람과
그 다음에 에너지를 쓰는 사람과 사람들과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조직 생활에 더 적합한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사람들과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직장 생활에 더 적합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물어보고 혼자 하는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이 사람은 조금 직장 생활에, 그룹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구나라고 평가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핵심은요, 같이 하는 취미 생활, 사람들로부터 나는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취미 생활이 프라모델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프라모델이 취미인데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같이 취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입니다. 특히 복식 경기를 좋아하는데 다양한 파트너와 합을 맞춰가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어 좋아합니다. 배드민턴 동호회가 없는 날에도 어플을 통해 풋살을 즐기는 등 주로 외부 활동이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A 기관에도 A민턴이라는 배드민턴 사내 동호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 후에 사내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동료들과의 단합을 다져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자, 예시 들어보셨죠? 혼자 하는 취미 생활을 말씀하시더라도 동호회를 하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나는 같이 무엇인가를 할 때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에너지를 얻는 편이다. 나는 조직 생활과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해 주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 좋습니다. 취미 활동을 할 곳, 취미 생활을 할 곳을 미리 알아보았다. 뭐 사내 동호회가 있더라. 혹은 그 지역에 이런 내가 취미 생활하는 동호회가 있더라. 그래서 그 동호회를 통해서 취미 생활을 할 예정이다. 스트레스를 풀 예정이다.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맥락의 답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꼬리 질문이 자주 나오는 이 면접 질문이죠. 만약에 그 활동을 못할 경우, 그런 동호회 활동을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꼬리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 준비하셔야지 꼬리 질문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꼭 꼬리 질문 대비하십시오.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입사 후 어떤 능력을 개발할 거냐? 이건 누가 봐도 자기계발 능력이죠. 자기계발 능력은 지원자의 조직, 그 지원하는 기업의 목표, 비전, 핵심 가치와 같은 방향성이 있겠죠. 이런 방향성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자기 개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개발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기관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관의 목표, 핵심 가치, 비전 이런 것들 방향성과 맞게 나는 자기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 개발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로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요런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자격증 딸 거고요. 어떤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한 가지는 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미 알아보았다. 어떻게 공부할지 알아보았다. 이걸로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인데 이미 입사했을 때 회사 주변에 보니까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을 통해서 나는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계획이 다 서 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아봤다. 자, 이만큼까지 알아봤습니다. 요렇게 이제 나의 준비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노무와 외국어, 행정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총무직으로서 노무관리진단 평가 A 등급 달성, 글로벌, 행정 전문 성향상이라는 A 기관의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노무 전문성은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자격으로 향상시킬 예정이고, 지금도 올해 8월 취득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행정 전문성 향상은 외국어 번역 행정사 취득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회사 주변 가까이 야간반을 운영하는 학원이 있어 1년 취득 과정을 등록하여 취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외국어의 경우 기관과 관련성이 높은 프랑스어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할 예정입니다. 노무 전문성과 글로벌 행정 능력의 향상으로 총무직으로서 A 기관의 목표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예시 들어보셨죠? 핵심은요, 기관의 방향성, 핵심 가치, 전략 과제의 목표, 요런 것들에서 내 역할을 인식하고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고 그 능력을 개발하겠습니다. 자, 요 방향성 일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발할 예정이다 보다는 이미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언제 얼마나 개발하겠다. 입사 후 얼마 이내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은 구체성이나 현실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알아보았다. 취득 방법에 대해서 학원도 알아봤고요. 회사 주변에 학원도 있고 아니면 학원이 없어서 온라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취득 방법을. 요런 맥락의 준비성을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세 가지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